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장 함께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이사고요. 자, 오늘 이제 2023년 1월 27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 시작했고, 오늘도 뭐 증시가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도 뭐 2000 이제 거의 500까지 눈앞에 들 정도로 시장이 좀 강세 흐름이 뭐 계속해서 잘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분위기가 뭐 어디까지 이어질지 모르겠는데 확실히 뭐 지금은 강세장 맞죠? 강세장으로 완전히 전환은 됐고, 다만 이제 어느 시점에서 또 조정은 나오겠죠. 이제 그 조정이 어디까지 좀 조정을 받고 갈지, 조정의 강도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동안은 보면 2,500을 몇 번 터치를 했는데 2,500 갔다가 계속 무너져 버렸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좀 분위기가 달라질지 계속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어쨌든 고비는 2월 1일 날 FMC 이후가 좀 고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한번 변동성은 좀 확대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장 끝나면 제가 또 한번 시장 상황은 일단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오늘 이제 보고서들인데, 오늘 뭐 금요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항공, 테슬라, 뭐 2차 전지, 또 중국 리오프닝 영향에 따른 요새 인플레 우려가 크잖아요. 그걸 좀 김효진 연구원님이 잘 적어주셨고, 현대차, 삼성, SDS, 덕산 네오룩스, KTNG, 1월 테크 업종의 강한 상승, 뭐 이런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최근에 항공주가 굉장히 좀 가파르게 올라왔죠. 근데 좀 주의하시라는 의견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TA항공, 에어부산이 많이 올랐는데 유증을 많이 했잖아요. 한 3번 정도까지 하는 회사도 있으니까 안 그랬으면 회사가 진짜 힘들어졌겠죠. 시총이 벌써 2019년 말 대비해서도 2배에서 3배나 지금 치솟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좀 덩치가 커진 거죠, 시총이. 그러니까 이제 밸류 부담이 생긴 거고, 1월 들어서는 어쨌든 2019년도 대비해서 56%까지 회복이 됐고, 또 미주 노선도 강세가 이어지고 있고, 뭐 아무튼 이제 나무랄 데는 없어요. 당연히 여객 좋아지니까 국제선 단가도 정상화 수준을 밟을 것 같고, 3분기 주요 이제 LCC는 저비용 항공사입니다. 국제선 단가가 일단은 이제,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객수는 더 늘어나겠죠. 이제 운임도 꺾일 거고 사람들은 더 여행을 많이 가려고 하니까. 다만 이제 항공사들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되는 게, 이 그동안은 이 항공기 단가가 되게 비쌌는데 점점 떨어져요. 공급이 늘어나고 또 11개 항공사가 지금 경쟁을 하니까. 뭐냐면 구조조정이 안 됐어요. 구조조정이 돼가지고 몇 개 회사만 남으면 그 과실을 다 가져가는 건데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항공주의 특징은 회사가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운임 경쟁이 가속화되니까 이 운임을 올리기가 어려운 거죠. 그리고 대한항공도 좀 힘든 게 항공 화물 운임이 꺾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좋은 시절이 끝나버린 거죠. 그래서 항공업종 지금 PBR이 거의 3배까지 갈 정도로 굉장히 좀 고밸류 구간입니다. 글로벌 경쟁사들이 2.5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굉장히 고평가를 받고 있다. 근데 그거는 결국 이제 철저하게 모멘텀입니다. 그래서 구조적 성장도 아니고 뭐 어느 시점에서 이제 이런 모멘텀이 소진되거든요. 영원한 건 없어요. 우리 HMM도 봤었고 여러 가지 뭐 이벤트들 봤죠. HMM이 주가 20배 갈 때 운임이 얼마나 올랐습니까? 결국엔 그 후로는 이제 그게 정상화되니까 주가 빠졌던 것처럼 항공도 이게 구조적인 성장은 아니라는 거 꼭 염두에 두시고, 지금 시총도 많이 높아졌으니까 한번 고민을 좀 해보세요. 보유하신 분들은. 한번 이제 투자를 그러니까 보유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할지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팩트는 비싼 건 맞는데 더 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모멘텀이 끝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그런 모멘텀들이 계속 반영은 되니까 점점 이제 모멘텀의 강도는 떨어진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테슬라 관련된 내용인데, 이제 2차 전지에 시사하는 바예요. 그래서 1월 달에
테슬라가 엄청난 주문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원래 180만 대 정도 예상을 했는데 올해 이렇게 되면 200만 대도 가능할 것 같다, 생산이. 그러니까 굉장히 고무적인 발표를 했고, 그러니까 이제 테슬라 주가가 하루에 그냥 10%가 급등을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또 인플레 감축법으로 인해서 수취하게 되는 세액공제 때 첨단 제조 세액공제라고 하는데, 생산 미국에서 공장을 짓고 배터리를 만들면 그 만든 만큼의 세금을 돌려받아요. 그게 이제 실제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테슬라가 IR에서 미국에서 판매하는 그러니까 파나소닉 공장이 있거든요. 거기랑 이제 테슬라 같이 하는 것 같은데, 파나소닉이 배터리를 만들고 테슬라가 그거를 제조를 해요. 최종 조립. 그럼 파나소닉이 킬로와트당 35, 테슬라가 $10를 가져갑니다. 그럼 이만큼을 받죠. 만든 만큼 받아가니까 가격을 깎아줘요. 소비자 판매가를. 그게 가능하다,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파나소닉도 혜택을 많이 받아요. 근데 이제 파나소닉 같은 경우는 뭐냐면 테슬라가 가격이 나라겠죠. 야, 너 이거 받으니까 그만큼 우리한테 싸게 공급해. 약간 상세는 되겠지만 어쨌든 이제 무시할 수 없을 규모의 돈을 받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2차 전지 업체들 입장에서도 이런 혜택이 지금 테슬라 IR을 통해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긍정적일 수 있다. 특히 이제 LG도 테슬라랑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그 앞으로 GM하고도 하니까 미국의 공장을 같이 졌다면 그 공장에서 생산되는 배터리만큼은 일부 돌려받는 겁니다, 돈을. 왜냐하면 이제 그런 걸 왜 해주냐면 미국의 인건비가 너무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돌려주는 거예요. 야, 여기 지어줘서 고마워. 대신에 비용 부담이 있으니까 우리가 돌려줄게. 이건 이제 배터리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저기 OCI 하나솔루션 같은 이제 태양광. 만약에 미국의 공장 지었다, 돌려주는 거예요. 네, 그런 효과가 있다는 게 이제 이번에 테슬라 IR을 통해서 좀 확인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2차 전지 산업이 어쨌든 이제 과점화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2차 전지 반도체가 괜찮은 게요, 점점 과점화돼요. 근데 이거를 서로 지금 너무 시장이 큰데 나눠 갖는다, 막 뛰어들어가지고 그러면 안 좋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2차 전지 산업 한번 보시면 몇 년 전에 뭐 포드가 내재화하겠다, 뭐 폭스바겐이 우리가 직접 만들게요 막 이랬잖아요. 그래서 난리가 났죠. 한번 주가 막 급나가고. 근데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현실성이 별로 없죠. 브리티시 볼트는 파산했고, 영국에. 무슨 얘기냐, 2차 전지 아무나 못하고요, 미국은 한국이 거의 동무대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중국은 포기해야죠. 자기네들끼리 하니까.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에선 한국의 입지가 늘어나는 거죠. 그럼 과점화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협상력도 강화됩니다. 네, 그래서 LG엔솔은 이제 GM과 또 하면서 혜택을 받을 것 같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1000기가와트의 이제 배터리를 그 테슬라는 또 만들려고 하는데, 혼자 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외부 조달하겠다, 필요하다 언급을 해서. 여기에 공급하는 회사는 LG엔솔밖에 없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예. 그리고 LG엔솔이 원래 미국 애리조나 배터리 공장을 단독으로 지금 만들려고 하는데, 옛날 이제 지금 현재 공정이 2170 배터리 같아요. 근데 이거를 지금 재검토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일각에선 야, 이거 수익성 안 맞아서 취소하는 건가? 뭔가 이제 좀 약간 의구심을 가졌는데, 결국에 이제 이 강동진 연구원님 의견은 뭐냐면, 이 테슬라에 공급하려고 4680 배터리로 바꾸는 거 아니냐, 이런 내용이 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뭐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아무튼 이게 만약에 테슬라 쪽으로 간다면 굉장한 또 호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테슬라가 원하는 배터리를 공급할 수 있는 업체는 지금 파나소닉하고 그다음에 LG엔솔 정도밖에는 없는 거죠. 예. 그런 부분에서 이제 LG엔솔에 좀 어쨌든 이제 호재가 계속 좀 이어지지 않을까 뭐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LG엔솔은 비싸죠. 그래서 굉장히 고밸류라 참 이게 투자하기 쉽진 않아요. 그 테슬라는 이제 자동차 GPM은 매출 총 이익률인데, 자동차 총 매출 대비해서 이익률보다는 전체 OPM, 영업이익률이죠. 전체 사업 있죠. 그러니까 자동차보다 지금 에너지 사업이 빠르게 성장하는데, 그것까지 다 합치면
전체 영업이익률이 나오겠죠. 예, 거기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밝혔고, 그러니까 에너지 사업으로 번 돈을 계속 자동차 쪽에 투자하고 자동차에서 일부 이익률이 낮아져도 만회가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구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테슬라는 그런 좀 강점이 있다 보니까 가격 인하에서도 좀 뭐 그게 크게 타격받을 건 없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미국에서 지금 한국 배터리 업체들의 협상력이 높아지고 있다는 게 이제 증명이 되고 있으니까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KB증권의 김효진, 김주은 연구원님인데, 이게 요즘에 많은 분들이 좀 걱정하는 게, 물론 상반기 좋다, 올라가는 거. 근데 중국이 리오프닝 하면 또 물가를 자극시키는 거 아니냐, 이 우려가 있잖아요. 여러분도 하셨잖아요. 저도 그랬고. 근데 일단 이 의견이 맞을지 모릅니다만은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상반기 중에 그리고 하반기까지 보면 글로벌 전체 물가가 2%대까지 떨어질 것 같고요.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죠. 물가가 2%까지 간다고? 지금 상상이 안 가죠. 아직도 미국은 6%인데 이 2까지 갈까? 2까지 가면 금리 인하 하겠죠. 근데 그렇게 보고 있고요. 변수는 유가인데 유가가 100달러까지 상승을 해도 미국 물가는 4분기에 가서야 3% 초반으로 낮아진다. 그러니까 좀 늦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100달러까지 상승을 해도 3%까지는 떨어져요. 네, 속도는 좀 느리겠지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건 중국발 리오프닝 변수인데, 이게 인플레 자극할까? 그 내용인데, 전 세계 비철금속, 곡물, 원유 중에 중국 비중은 각각 이제 한 53% 그리고 24%, 14.3% 정도, 이렇게 좀 비중이 막대합니다. 근데 21년 이제 하반기 이후에 미국의 수입액은 계속 늘어나는데 중국은 막 경기 안 좋고 그러니까 수입을 줄였죠. 근데 이제 늘어날 거예요. 근데 이제 중국으로 인해서 물가가 올라가는 거는 두 가지가 있대요. 루트가. 첫 번째가 중국의 수요가 엄청, 보복 소비가 어마어마해가지고 수요가 폭증하는 거. 그 다음에 원자재 재고가 없는 거. 원자재 재고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튀겠죠. 병목 현상이 있다면 공급이, 그러니까 공급은 안 되는데 수요가 폭증한다. 그럼 원자재 급등하는 거죠. 그 또 한 가지가 중국의 보복 소비 맞아요. 근데 강도가 높지 않고 그 수요 강도가, 원자재 재고는 너무 많고 병목 현상이 없다. 그 원자재 가격 상승은 크지 않다는 거죠. 예. 근데 여기 결론은 뭔지 아세요? 결론은 요거예요. 요게 결론입니다. 크지 않다. 그 이유는 한번 좀 여기서 밑에서 한번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가 중국의 이윤 수요 규모인데, 이게 생각보다 아주 크지는 않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막대한 보조금과 주택가격 상승, 임금 상승. 그러니까 미국은 보조금도 주고요. 뭐 미국인들 막 돈 막 썼죠. 막 자산 가격 올라가니까 소비 막 했어요. 중국은요, 보조금 안 줬어요. 중국은 기업들한테만 줬어요. 가게에다 돈을 안 꽂아줬어요. 그래도 중국은, 그러다 보니까 중국인들이 저축을 어마어마하게 한 건 사실이에요. 따로 뭐 그렇다고는 하는데, 아무튼 중국은 보조금이 없습니다. 예, 임금 상승률도 낮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국만큼 소비하기는 좀 어렵다는 거죠. 예, 소득이 많이 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 소비가 팬데믹 이전으로 회복한다는 보수적인 가정을 적용했어요. 그러니까 팬데믹까지는 회복한다. 지금 중국의 민간 소비가 7% 미달돼 있어요. 그러니까 적정한 거 대비해서 요 밑에 있는데, 이게 그냥 회복된다고 가정을 한 거예요. 예, 그렇게 해봤더니 한 6,500억 달러가 늘 거래요. 소비가. 이 중에 서비스가 절반이니까 서비스 빼고 상품 3,000억. 요게 이제 물가에 영향을 주는 거죠. 예. 근데 이게 3,000억 달러인데 미국이 2년간 상품 소비가요 9,000억 달러 늘었어요. 그럼 중국 소비는 3분의 1밖에 안 돼요. 증가가. 그러니까 미국에 비하면 굉장히 좀 뭐 아주 미미한 건 아닌데 30%에 불과하다. 이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재고는 충분하냐, 이런 내용인데, 중국 대부분의 산업에서 이제 21년도 이후로 재고가 지금 엄청 늘었대요. 그러니까 저도 이 내용까지는 잘 몰랐거든요. 근데 중국이 선진국 소비가 이제 2년 동안 늘다가 줄었죠. 주는 상황에서 중국은 뭐 했죠? 락다운. 경제가 엉망이 되니까 이
물건을 만들어야 되는 그 원자재들을 쌓아놓은 거예요. 재고가 지금 반도체 재고처럼 쌓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중국 내부 재고가 역대 최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중국이 소비를 해요. 해서 이걸로 만들겠죠, 원자재로. 근데 재고가 많으니까 이거 소진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근데 원자재 재고가 없으면 외부에 수입을 하겠죠. 그럼 그게 이제 원자재로 급등시킬 텐데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자재 상품 가격이 오르기는 좀 어렵다. 세 번째가 이제 병목 현상입니다. 병목 현상 거의 끝났죠. 네, 뭐 운임지수 다 급락했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중국 리오프닝에 따른 인플레 우려 별로 안 크다. 이연 수요 크지 않고 원자재 재고는 많고 병목 현상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체 리오프닝 규모와 재고를 보면 글로벌 인플레이션 경로를 뒤바꿀 정도의 원자재 가격 상승이 나타나긴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그런 내용이니까 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좀 새로운 의견이죠. 대부분이 하반기에 중국 리오프닝 때문에 좀 걱정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번 의견은 아니다. 김효진 연구원님은 네, 그럴 것 같지는 않다. 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중국 소매 판매가 아직은 추세 밑에 있어요. 그리고 미국 소매는 이렇게 늘어났어요. 과거 추세보다. 중국의 재고입니다. 어마어마하죠. 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중국의 재고를 보면 원자재 가격이 오르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중국발 물가 우려가 생기면 하반기 증시가 굉장히 불안할 수가 있어요. 또 물가를 자극시키니까. 이 의견이 맞으면 진짜 중국 물가 우려가 낮아지면서 하반기 금리 인하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요거는 계속 한번 업데이트를 해보자고요. 그리고 현대차 다올투자증권의 유재용 연구원이 보고서를 썼고 목표 주가 24만 원 유지했고요. 실적 뭐 너무 잘 나왔죠. 어제 뭐 보셨겠지만 연간 증익 가능성도 높고 PER도 지금 4배도 안 되죠. 근데 목표 PER은 4.6배. 이익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판매량도 증가했고 신차 효과 커졌고요. 근데 실적이 좋았던 이유는 신차 효과도 좀 있었고 비싼 차를 좀 많이 팔았고요. 판매 보증 비용이 환입됐대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 그 자동차를 판매할 때 이제 보증 비용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리콜 같은 거. 근데 이게 달러로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1 환율이 올라가죠. 그러면 저게 비용 부담이 생겨요. 예. 달러로 그러니까 미국에서 리콜이 들어와요. 그럼 달러로 줘야죠. 그러면 달러 그 값이 올라가요. 막 환율이. 그럼 그만큼 비용 부담이 생겨요. 근데 지금 무슨 일이 발생했어요? 환율이 급락했죠. 판매 보증 비용이요. 그냥 급락한 거예요. 환율이 떨어지니까 자동으로. 그래서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온 거예요. 그리고 자동차 뭐 이렇게 지금 판가도 증가하고 요겁니다. 환율이 떨어지니까 이제 리콜이나 이런 판매 보증 비용 쌓아놓은 게 급감을 한 겁니다. 645. 이게 한 몇천억 됐던 걸로 제가 기억나거든요. 그리고 올해 이제 판매 가이던스 예상은 431만 대로 시장 예상보다는 좀 공격적인 것 같아요. 이대로 된다면 좋겠죠. 그래서 실적도 잘 나왔고 시장 의구심도 조금씩 해소되고 근데 무엇보다요. 그 배당 발표했잖아요. 그 다음에 자사주 소각. 그러니까 뭔가 바뀌어가요 회사가. 모비스는 벌써 시작을 했고요. 이미 자사주 소각한다고 했었고 지금 이제 현대차도 자사주 소각을 발표했고 배당 수익률이 꽤 높은데 현대차 본주가 4% 이제 연간 기준으로 아마 분기 배당 아니 반기 배당 주나요? 그래서 현대차 우선주가 EUB가 연간으로 계산하면 8%. 작년에도 몇 번 말씀드렸죠. 현대차 EUB 그 고배당. 그때 메리츠의 김준성 연구원님이 아마 보고서를 썼었어요. 기아가 배당 수익률이 한 5% 이상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금 가격대에선 고배당 주로 좀 바라봐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삼성 SDS는 이제 최관순 연구원님이 목표 주가 유지를 했고 실적은 그냥 무난했어요. 물론 조금 하회했지만 주가 빠진 거에 비하면 굉장히 선전했죠. 그리고 IT랑 물류 쪽이 있는데 IT 서비스 쪽은 이제 대기업 대상으로 서비스 매출이 일어나는데 클라우드가 핵심이거든요. 근데 클라우드 매출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53%. 이게 이제 가장 메인이 될 거고
그다음 물류 매출도 좀 견조했습니다. 그래서 IT 서비스와 물류는 외부 변수 변화가 많죠. 왜냐하면 고객사가 물량을 안 줘버리면 영향받죠. 그러니까 아무리 삼성 SDS가 잘해도 고객이 올해는 투자 안 할래, 뭐 물류 줄일게 이러면 이제 타격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우려가 좀 있었어요. 근데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하는 게 클라우드거든요. 클라우드는 실제로 지금 성과가 되게 좋은 거죠. 클라우드. 그리고 물류에서는 이제 첼로스케어라고 한번 검색해서 들어가시면 거기서 물류를 담당해주는 플랫폼 같은 거죠. 요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요걸 하는 이유가 이제 저런 외부 변수를 줄이려고 하는 거죠. 클라우드 부분은 이제 동탄이죠. 이 통탄으로 써있죠. 동탄 데이터 센터 건립이 이제 마무리가 됐고 관련 인력 교육도 올해 상반기에 마무리돼서 23년도에 본격적으로 성장을 할 걸로 지금 예고가 돼 있고 올해부터 이제 신규 물류 고객에 대해서는 첼로스케어를 일괄 적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적은 아직은 좀 부진하지만 밸류에이션도 역사적 저점이고 뭐 클라우드 지금 잘 되고 있으니까 그러면 앞으로 클라우드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뭐 인공지능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중요하니까 계속 실적 업데이트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덕산네오록스는 이제 흥국증권의 이유진 연구원님이 내년부터 이제 BOE가 뭐 아시겠지만 왜 빠진지 아시죠? 중국 BOE가 애플에 많이 공급할 것 같다. 마이크로 LED가 애플 아이폰 들어가는 거 아니냐. 뭐 별 노이즈가 너무 많았습니다. 근데 그거 이미 반영됐고 실제로 현실성은 높지 않고요. 당장은. BOE가 LTPO라고 저전력 디스플레이인데 이게 만들기가 너무 어려워요. LG도 저거 만드느라고 굉장히 고생했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 최대 공급사 된다. 삼성이 가장 잘하잖아요. 그래서 좀 그건 쉽지 않을 것 같고 다만 뭐 그렇다 해도 좀 반영은 어느 정도 선반영은 됐고요. 그리고 덕산네오록스는 중국 업체에도 공급을 예전에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 시장이 좀 살아나면 덕산네오록스한테 마이너스 요인은 아닙니다. 그 삼성이 이제 애플향 패널 출하가 좀 준다고 해도 동사 매출액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고 저거보다 이제 중요한 게 노트북 OLED 이제 이번에 그램 있죠. LG 그램이 정말 유명하잖아요. 근데 거기에도 OLED 들어가더라고요. 이제 노트북도 점점 OLED가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년에 아마 애플 아이패드에도 탑재될 가능성이 있고 TV 쪽 또 중국 리오프닝 스마트폰 수요 좀 늘어나겠죠. 그래서 작년보다는 올해 하반기로 갈수록 붐의 모멘텀들은 나올 수 있다. 지금 주가 워낙 빠져 있지만 밸류에이션도 역대급으로 지금 이제 낮아졌으니까 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KTNG가 어제 인베스터 데이를 열었대요. 그래서 이제 그 관련된 내용인데 한화투자증권에서 나온 자료고요. 목표 주가는 12만 원 신규 제시했고 담배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연초 담배라 그러죠. 이제 시가렛, 시가렛 같은 경우 시장이 이제 8,020억 달러인데 이게 한 82.1%를 차지한다고 하고요. 지금 2016년부터 봤을 때는 90%니까 점점 줄어드는 거죠. 비중은 조금씩. 그러니까 건강의식 재고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연초 담배를 대체하는 시장이 시가 가열식 담배. 가열식 담배가 전자담배죠. 액상형, 구강, 무연담배. 근데 저는 이제 담배를 제가 안 펴서 잘 몰라요. 담배 쪽은 저도 정확하게는. 종류가 되게 다양하고 뭐 시가는 알죠. 저도 시가 가열식까지. 요 나머지 세 개는 잘 모르겠네요. 근데 아무튼 이제 가장 많이 피시는 게 일반적인 연초 담배인데 이게 PMI라고 필립 모리스가 저 가열식 담배 있죠. 전자담배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성장이 나오는데 연초 담배 대체제 시장에서 시가 비중이 제일 크거든요. 근데 가열식 담배, 전자담배가 점점 대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자담배가 지금 가장 중요한 시장으로 커지고 있고 이게 모르겠습니다. 연구 결과 발표에 따라 다른데 영국의 뭐 이런 연구 결과 보면
저 전자담배가 연초담배보다는 좀 덜 유해하다라는 그런 평가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또 아니라는 옛날에 제가 기사도 봤던 것 같고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분명한 건 비중은 커진다. 전자담배가. 그 영국의 공공보건국이나 이런 데서는 전자담배를 흡연율 감소 수단으로 처방을 고려 중이고요. 뉴질랜드는 2009년생 이상은 담배 피지 마 이건데 전자담배는 허용한다. 이렇게 좀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열식 담배는 아무튼 이제 전자담배 같은 건데 기업 입장에서는 담배를 태우지 않고 가열해야 되잖아요. 기계를 만들어야 돼요. 기계 만들려면 생산시설도 새로 구축해야 되니까 돈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공급 측면에서 아무나 못해요. 진입장벽 형성이 돼 있고 사실 우리나라는 진입장벽이 일단 당연히 높죠. 국가에서 KTNG밖에 못하잖아요. 일단 그죠? 예, KTNG가 뭐 거의 독점이니까 규제 산업이죠. 소비자 입장에서도 담배를 피우기 위해 담배값보다 비싼 기계를 또 구입을 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선택을 해야 돼요. 내가 저 필립 모리스 걸 할 거냐, KTNG 걸 할 거냐. 한 번 사면 그냥 그것만 펴야 돼요. 번갈아 피기가 어렵죠. 맞나요? 제가 아는 게 맞나요? 제가 담배를 잘 모르니까. 근데 어쨌든 수요 측면에서도 한 번 선택한 기기를 계속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한 번 만약에 KTNG 제품을 쓴다 누군가 전자담배 그냥 그것만 쓰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위 세계 업체 점유율이 90%가 넘는데요. 전 세계에서. KTNG가 이제 이번에 그 사업부를 예전에 NGP 요게 가열식 담배 사업부거든요. 요거를 해가지고 지금 국내 1위입니다. 필립 모리스 이겨버렸어요. 예, 그리고 최근 담배 시장에서도 기기 점유율이 KTNG가 90%예요. 국내는 거의 독점인데 독점으로 가고 있는데 그 필립 모리스를 이긴 나라가 한국밖에 없대요. 이렇게 큰 돈 들여서 필립 모리스가 했는데 그걸 KTNG가 이겨버린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근데 이제 KTNG는 또 필립 모리스랑 같이 해요 사업을. 해외 판매 있죠. 국내 말고 해외 쪽 판권은 대부분 필립 모리스가 갖고 있어요. 같이 가는 개념이고 아무튼 인베스터데이 통해서 이쪽 사업부 매출 계획을 2조 원까지 늘리겠다. 지금보다 거의 한 5배? 아니 4배? 4배? 3배죠 3배. 3배 정도 더 늘리겠다. 이렇게 좀 발표를 했고 그래서 3.9조 정도 투자하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이 중에 이제 NGP 사업에는 1.2조. 그래서 KTNG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 국내 시장은 그렇다고 쳐도 앞으로 해외가 잘 돼야죠. 해외에서 성과를 내느냐가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중장기적으로 한 50개국에 진출을 한대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매출 비중도 늘리고 주요 사업으로 자리 잡을 것 같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요게 C가고요. 요 노란색 선이 이제 가열식 담배 비중이 올라가죠. KTNG가 역전한 거 보이시죠? 우리나라에서 필립 모리스. 그다음 매출액 목표치. 그다음 설비 투자 이렇게 많이 해요. 이렇게 하던 회사가 저것 때문에 이제 저쪽에 좀 승부 보겠다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이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이거든요. 필립 모리스가 압도적이죠. KTNG는 좀 밑에 있고 얼마나 올리느냐가 관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KTNG를 보실 때 여러분들이 좀 체크하실 건 뭐냐면은 결국엔 진짜로 해외 쪽 매출이 늘어나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도 돈을 많이 넣어요. 그러니까 자본 배치가 시작된 거예요. 돈 잘 버는 회사인데 여기서 돈 번 거를 이제 많은 부분을 저 가열식 담배, 전자담배에 집중 투자해서 늘리고 해외 쪽의 비중을 늘려보겠다. 이게 실패하면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성공하면 성장주가 되는 거예요. KTNG를 성장주로 보는 분은 없잖아요. 지금 성장주가 약간 가미가 돼 있어요. 근데 결과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반반이에요, 확률은. 예. 그런데 KTNG의 매력은 뭐죠? 배당 많이 줍니다. 주주 환원. 그래서 이번에 9천억 환원한다는 계획이 있더라고요. 저 계산해 보면 6%가 넘어요. 주주 환원율이. 6에서 7. 아무튼 그런 부분. 그러니까 장점은 뭐냐면은 성장에 투자도 하는데 돈이 많으니까 그죠? 환원도 해줘요. 그러니까 저거 안전판 역할을 하겠죠. 그런 부분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좀 주가 흔들렸던 거 행동주의 펀드가 인상공사 분리하고 막 이런 거 요청했잖아요. 일단 KTNG는 거절해버렸어요. 안 한다.
선을 그어버렸다고 합니다. 예. 근데 3월에 주총이 있으니까 뭐 그때까지는 지켜보시기 바라겠고, 아무튼 주가도 많이 올랐고 행동주의 펀드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서 주가는 좀 흔들렸다. 다만 이제 관건은 주주 환원 정책을 유지하면서 저런 성장이 나온다면 굉장히 좋은 주가가 나올 텐데, 성장은 모르겠어요. 그건 좀 지켜보시고, 투자가 이제 본격적으로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고. 근데 저런 투자를 하려고 주주 환원을 줄이면 안 됩니다. 주가에 안 좋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그 점은 염두에 두시고, 지금 이제 9만 원대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더, 그때 예전에 항상 8만 원대에서 움직였잖아요. 이제 그런 구간에서 한번 좀 관심을 기울여 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 왜냐면 이제 저런 행동주의 펀드 때문에 주가가 좀 오른 건 사실이니까 조금 낮아질 때를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기다리는 구간인 것 같아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1월 테크 업종 강한 상승이 나왔는데, 이베스트 저희 당사에서 나온 거고, 전기전자 업종이 많이 올랐고요. 외국인 투자자 순매수 규모도 네, 엄청납니다. 전기전자만 3.3, 너무 많이 샀죠. 정말 가파르게 사요. 오늘도 많이 사요. 메모리 반도체 가격은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는데, 글로벌 테크 기업들은 이제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예, 여전히. 근데도 주가 계속 올라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금리, 그러니까 유동성 때문에 그래요. 유동성이 늘었어요. 왜? 중국이 유동성을 푸니까. 유럽하고 미국은 줄이는데, 아시겠지만 정말 신기하게도 글로벌 M2 있죠. 유동성하고 반도체 기업들 주가랑은 거의 똑같이 가요. 그래서 저희 당사에서도 아직은 투자 의견은 중립 의견인데, 저희 당사 리서치에서는 중요한 것은 통화량 확대가 이어진다면 이제 긍정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체크해보자. 지금 주가 오른 건 사실이고 1분기 이후에도 유동성 공급이 만약에 지속된다면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예. 수요도 빨리 회복될 거고. 그렇게 되면 트레이딩 하면 안 되고 매수 계속 보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정책이 어떻게 변할지도 좀 관건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실마리를 1월 말하고 2월 초 FOMC에서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내용이니까 참고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월 FOMC까지 좀 보자는 그런 의견이라고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미국은 이 통화량이 줄거든요. 주는데 아직은 많이는 안 줄였어요. 중국은 많이 늘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만약에 통화량 증가 속도가 줄어들고 미국이 통화량 감소 속도가 빨라지면 안 좋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유동성 추이 좀 잘 보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신기하게도 이제 글로벌 유동성이 지금 이게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증가율이 이게 올라갔어요. 그리고 어디가 제일 많이 올랐냐? 중국 22년도에. 유럽은 그대로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게 통화량 비중입니다. 통화량이 얼마만큼 전 세계에 차지하느냐. 중국이 제일 높아요. 통화량 증가율인데 주요국 합계 4.6인데요. 일본, 중국, 유럽이 늘어났고 미국은 줄었습니다. 이 세 개가 늘었는데 중국이 제일 크죠. 근데 되게 신기한 건 주가가 통화량 증가율하고 똑같이 가요, 거의. 그죠? 너무 신기하죠. 시가총액하고.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이제 요 데이터는,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 인하하면 호재인 거예요. 그 자체로도 반도체인데. 그리고 지금 아직 중간까지 못 갔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반도체 시가총액이 아주 비싼 건 아니에요. 중간까지는 아직은 못 올라갔는데 어쨌든 움직임은 나오는데 바닥은 아니죠. 바닥은 이제 벗어났는데 중간가까지는 조금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이제 좀 최근에 올라왔으니까 속도 조절 좀 필요하다는 건 염두에 두시고 좀 천천히 지켜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반도체까지 좀 봐드렸고, 잠깐만요. 제가 이제 오늘 또 실적 발표한 기업들이 있으니까 한번 체크하고 마감 시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장은 끝났고요. 지금 이제 오늘 나온 거 중에 실적 발표한 거 중에 오늘 기아가 좋았고요. 기아가 이제 123% 증가했고 기대치보다 높았고, S&T 모티브는 이제 모터 회사입니다. 모터 회사인데, 여기 자동차 부품 회사인데 실적이 예상보다 잘 나왔어요. 예상치 대비해서 한 19%. 이 두 기업이 오늘 일단 나온 공시상으론 예상보다 좀 높은 어닝 서프라이즈가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거는 뭐 꼭 숙제라기보다는
이번 주에 제가 아직은 다는 못 읽어봤어요. 그래서 소개 못 해드렸는데 저희 당사 홈페이지 가시면 요게 이제 저희 조은혜 연구원님이 쓰신 자료거든요. 여기 예, 요게 제목이 뭐냐면 중소형 미용기기 토파보기. 뭐 숙제라기보단 여러분이 한번 꼭 봐보세요. 저희 회사 홈페이지에서 리서치 자료 다 무료로 볼 수 있어요. 중소형 미용기기 토파보기 한번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고 여기 관련 기업들도 나와 있으니까 기업도 한번 공부해 보시고 전환사채는 있는지, 내부자는 매수했는지, 순부채는 있는지, 뭐 우리 뭐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근데 최근에 좀 주가 올랐으니까 따라가지 마세요. 많이 올랐어요. 오늘도 보니까 여기 소개된 기업 하나 막 급등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워낙 많이 올랐어요. 이 미용 의료기가. 쫓아가지 마시되 공부는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저희 그 중장기 테마인데 이게 사실은 이베스트 중장기 테마 발굴인데 저도 이제 한 절반 정도 읽었는데 괜찮아요, 내용도. 그래서 요것도 한번 이베스트 중장기 테마 발굴 ESG 시대 리사이클링 금속 끌기. 예. 여기 관련 기업도 있고 폐배터리 뭐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고요. 금속이 부족할 거예요.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금속 부족하다. 중장기적으로 산업금속, 구리, 뭐 니켈, 리튬 이런 거 부족할 텐데 금속을 잘 다루는 기업들 봐야 된다. 요새 포스코가 잘 가는 이유가 괜히 가는 게 아니죠. 금속하면 생각나는 기업들 있죠. 뭐 있습니까? 포스코, 한국에 딱 3개 대표적인 거. 4개. 뭐죠? 포스코홀딩스, 고려아연, LS, 풍산. 그죠? 딱 떠오르시죠?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이런 산업금속을 다루는 기업들, 여기에 풍산은 안 들어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무튼 이제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한번 꼭 읽어보세요. 이런 게 공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요약을 해보시고 제가 다음 주에는 이제 요약되는 대로 또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근데 주말에 시간 되실 때 저희 회사 이게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그냥 보여드릴게요. 잠깐만. 저희 회사 홈페이지 어디로 들어가시냐면 네, 무료로 볼 수 있어요. 저희 회사 건 이베스트 들어가시면 여기 아마 여기 투자 정보 있죠. 투자 정보. 예, 요거 살짝 대보시면 여기 투자 정보 쪽에 눌러보세요. 리서치 있죠. 리서치. 리서치 누르면 여기 그 산업 분석에 여기 있죠. 조은혜 연구원이 중소형 미용기기 토파보기. 요거 눌러서 요거 누르면 이제 이렇게 다운로드해서 바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잠시만요. 그거 어디 갔죠? 잠시만요. 커머더티인가? 자, 잠시만요. 한번 찾아볼게요. 찾아보니까 여기 있네. 여기 투자 전략이 있어요. 이베스트 중장기 테마 발굴. 여기 보이시죠? 요거 누르셔가지고 공부 한번 꼭 뭐 프린트를 하셔 보시든 이렇게 찾아보시면 꼭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자 이제 오늘 마무리 좀 할게요. 오늘 이제 주식시장 좀 점검해드리면 오늘 종합주가지수 어쨌든 2,500까지 거의 왔다가 일단 이제 정말 여러 번 넘었다 다 실패한 자리인데 많이 올라왔습니다. 좀 쉴 수 있어요. 어쨌든 이제 증시는 좀 최근에 워낙 가파르게 올라왔고 코스닥은 조금 더 남아 있습니다. 쉽게 약세장으로 바뀌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아직은 그 배경은 외국인이 주식을 정말 어마어마하게 삽니다. 오늘도 뭐 거의 1조 가까이 사버렸어요. 계속 사요. 기관도 덩달아 이제 들어오는 거죠. 네. 근데 개인은 1조를 넘게 팔았습니다. 그냥 공격적인 매도고요. 오늘 뭘 샀습니까? 그냥 전기전자 다 샀어요. 자동차, 화학 이런 쪽 일부 샀고, 그리고 오늘 이제 섹터로 한번 이제 넘어가면 오늘 이제 해운주 좋았습니다. HMM이 아마 매각 이슈가 있나 봐요. 그래서 오늘 해운주 좀 괜찮았고, 그리고 인공지능 챗봇 오늘 다시 갔습니다. 안 꺾이죠. 대단합니다. 근데 투자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너무 많이 오른 건 사실이니까 단기간에. 그다음에 지능형 로봇도 이제 이게 같이 연결돼 있죠. 그래서 이쪽 섹터 인공지능 섹터
같이 가고 건설기계가 오랜만에 좋았고요. 예. 오늘 급등했어요. 진성TC. 조선주가 그동안 못 갔죠. 근데 오늘은 순환매 도는 거예요. 한국조선해양도 올랐고 현대미포 다 반등했습니다. 메타버스도 강했고요. 정유주가 오늘 좋았던 건 아마 SOL도 급등했고 이노베이션도 같이 갔어요. 정유도 괜찮죠. 계속. 예. 인터넷 대표주 오늘 네이버가 모처럼 좋았고요. 그럼 증강현실, 뭐 4차 산업혁명 수혜주, 골프주, 뭐 정말 고르게 조선기자재도 요즘에 갑자기 어제부터 올라가죠. 분위기가 좀 바뀌었고 어제 한번 DB금융투자의 보고서 보셨겠지만 절대 쫓아가지 마시고 뭐 피팅이든 뭐 이렇게 LNG 본행제든 LNG 인프라든 다 괜찮아요. 괜찮은데 한 번의 조정이 또 나올 겁니다. 나중에. 예. 왜냐면 이쪽이 지금 주도주는 아니거든요. 그럴 때를 그러니까 2월이든 3월에 한번 올 거예요. 기회들이 기다리시면 그때 한번 잘 좀 준비하셨다가 저점 매수하시면 그러니까 저가에 좀 분할로 뭐 쌀 때 좀 들어가시면 낫지 않을까. 근데 지금 쫓아가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MLCC는 오늘은 뭐 삼성전기 좀 올랐네요. 음원음반조 반등했고 JYP가 대단합니다. 역시 대단한 기업이에요. 그리고 IT 대표주도 오늘 좀 강했습니다. 오늘 LG 디스플레이가 실적은 안 좋았는데요. 그죠? 실적 오전에 막 급나가더라고요. 근데 더 나쁠 게 있겠냐. 이제 약간 그런 기대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4% 급등을 해서 좀 정말 모처럼 만에 분위기가 좋았고 통신주 오랜만에 SK텔레콤 올랐습니다. SK텔레콤도 아시겠지만 배당 많이 주잖아요. 기본 배당을 깔고 가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오늘 2차 전지 오늘도 괜찮았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LG엔솔은 아마 월요일부터 보호해서 나올 거예요. 직원분들 아마 파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오늘 미리 좀 빠진 게 아닌가라고 생각되고 오늘 건설주도 좀 전체적으로 현대건설이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옴시티 관련주, 카지노 다시 반등이. 오늘 코텍이 좋았네요. 오늘은 코텍이 한 5%. 아이폰 관련주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올라가다 보니까 오늘 조금 반등이 나왔습니다. 4%. 하이비전 오늘 좋았고요. 토스, 뭐 제습기 다 괜찮았고 은행주도 어제 좀 안 좋았는데 오늘은 뭐 기업마다 좀 다르네요. 다 이제 오늘 좀 빠진 거는 오늘 현대모비스가 좀 안 좋았어요. 한온하고 부품주가. 왜냐하면 모비스 실적이 나쁘다기보다는 매출은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수익성이 매출을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마 일부 물량이 좀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다만 이제 현대차 기아는 실적은 되게 좋았습니다. 근데 자동차는 아직까지는 좀 답답한 것 같아요. 근데 밸류들은 워낙 낮으니까 잘 좀 버텨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쁘게 볼 필요는 없는 게 밸류 자체가 워낙 바닥이잖아요. 그리고 리츠주 오늘 좀 빠졌고요. 그리고 PCB 완전 관광업체 오늘 좀 빠졌고 뭐 많이 빠지진 않았습니다. 세아제강은 오히려 올랐네요. 2차 전지 소재는 오늘 좀 빠졌습니다. 태양광도 뭐 약보합 정도 이렇게 기록을 했던 것 같은데 뭐 큰 변화는 없었네요. 반도체 대표죠. 오늘 삼성전자가 이제 거의 한 65,000원 근처까지 온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좀 그랬고요. 그리고 시총 상위 기업들 한번 보고 이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빨리 끝나겠네요. 삼성전자는 좋았는데 LG엔솔 하이닉스는 좀 밀렸고 은행주 좀 빠졌고요. 현대모비스가 좀 빠졌고 KTNG가 이제 아까 한번 말씀드렸죠. 좀 빠졌고요. 에코프로비엠이 오늘 조금 밀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조선주 좋았고요. 하나솔루션도 오늘은 좀 밀렸고 메리츠화재 급락했고 바이오사이언스가 오랜만에 좋았네요. LG 디스플레이가 오늘 급등했고 DB손해보험 좀 빠졌고요. 그리고 해운주 좋았고 현대차 EUB가 4% 올랐어요. 고배당 때문에 그래요. 배당 매력이 있으니까.
현대해상, JYP 급등했고, 그리고 대우조선해양 좋았고요. CJENM은 좀 많이 올랐죠 최근에. 오늘은 좀 많이 빠졌습니다. 두산피오셀은 아직은 좀 부진한 것 같고요. 특별한 이슈는 없습니다. 다우데이터가 6% 올랐네요. 그리고 솔브레인은 오늘 조금 쉬어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산인프라코어 좋았고요. 현대백화점 올라왔고, 그리고 현대일렉트릭이 오랜만에 반등했습니다. 동국제강도 좋았고요. 대주전자재료는 좀 밀렸네요. 그리고 성일하이텍 폐배터리 좀 빠졌고, SL, 그러니까 어제 그 부품사들 다 좋았는데 오늘은 좀 빠져버렸어요. 부품사들이, 자동차. 그리고 현대건설기계 좋았고, 넥슨게임즈는 좀 빠졌네요. 이오테크닉스가 오늘 많이 올랐네요. 그죠? 우리 뭐 이미 다 공부 끝낸 거고, 사실 이게 그 약간 한미반도체나 이오테크닉스나 이제 인텍플러스가 3인방인데 후공정, 예, 대표 주자들이죠. 근데 주가들이 뭐 워낙 많이 빠져 있어가지고요. 오늘은 뭐 특별한 이슈는 없었는데 아마 급등한 것 같습니다. 네오이즈는 좀 많이 올라서 빠진 것 같고요. 요새 콜마 BNH도 올라가고. 자, 아무튼 이제 요 정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아쉬운 게 자동차 부품이 좀 아쉽고, 다만 좋았던 거는 오늘 이제 인터넷 쪽 모처럼 좀 괜찮았고, 정유주가 오늘 좀 특히 괜찮았고, 또 SK도 이 3.8% 오르면서 지주사들도요 워낙 저밸류니까. 그리고 좀 놀라운 게 현대차, 우선주, 이런 기업도 이제 배당에 대한 뭔가가 생기니까 이렇게 바로바로 주가가 반응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뭔가 좀 배당 푸시업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기대하면서 한국 증시가 계속 레벨업 하길 좀 기대를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제 방금 나왔는데, 방금 나왔어요 속보가. 근데 이제 실적은 잘 나왔네요. 삼성바이오. 그래서 오늘 주가 올라갔는데요. 예상보다 잘 나왔어요. 원래 좀 잘 나올 거로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증권가에서도. 근데 그 기대보다 더 잘 나온 것 같아서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예, 여기 9,830억 실적이 좀 잘 나와서 주가가 좀 움직였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제가 드릴 말씀은 다 드렸고, 이번 한 주 고생하셨고, 이번 한 주 내내 증시가 계속 올랐습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좀 좋았고, 3일밖에 안 됐지만 아무튼 좀 뭐 아직 실망스러운 기업도 있을 거예요. 근데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작년에 너무 안 좋았잖아요. 근데 올해는 분명히 변화되는 한 해니까 좀 기대를 하시면서 잘 이겨내시고 천천히 주식 좀 들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 현금 있거나 좀 투자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공부하셨다가 지금같이 올라갈 때 사는 것보다는 또 조정이 나올 때 미리 공부하셔서 계산을 해놓고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숙제는 아니지만 아까 제가 저희 이베스트 보고서 한 2개, 그건 한번 꼭 읽어보시고요. 좀 어렵더라도 한번 요약은 좀 해보세요. 그러니까 간단히만 요약을 해보세요. 어떤 게 핵심인지 한 페이지 안에 한번 담아보세요. 그걸 훈련하시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고생하셨고, 저는 이제 다음 주에 뵙고요. 내일 아마 영상 3개 올라갈 거예요. 함께 배우기. 근데 이제 여러분이 저한테 Q&A 주셨던 것들 하고, 지금 실적 시즌이니까 실적 시즌 어떻게 하는지 그 함께 배우기 올렸고, 2차 전지는 좀 다음에 할 겁니다. 좀 준비도 해야 돼가지고. 그래서 이번 주는 내일 한 영상 3개 올라가니까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저는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정말 한 주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